그 유학정리 프린트 44페이지에 7장 급여 입력 및 연말정산 작성 시 포인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 때 이제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연말정산하기 위한 자료들이죠, 그지?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세무 1급이나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연말정산하는 건 같아요. 그리고 그 전산세무 1급의 소득세 실무 문제에서도 얘네가 주야, 얘네가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연말정산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 사원 등록은 이제 무슨 공제다, 무슨 공제?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이제 무슨 공제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고, 기본 공제는 1인당 얼마씩? 150만 원씩, 150만 원씩. 기본 공제는 무슨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도 있고, 연령 제한도 있어요. 소득 제한은 어떻게 돼요? 소득 제한은 종합소득 금액, 세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합계가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야 되고, 근로소득 금액만 있으면 얼마 이하? 15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이하인데 총 급여라고 나오거나 총 근로소득이라고 나오면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겠죠, 그지? 500만 원 이하. 연령 제한은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 단 배우자, 장애인, 수급자는 연령을 보지 않는다. 연령은 안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걸리면 기본공제가 안 돼요, 그지? 소득에 걸리면 안 되고. 추가 공제는 무슨 공제 대상자 중에서만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만 추가 공제가 되고,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도 안 됩니다.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100만 원이고, 장애인은 200만 원이고, 한부모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혼, 이혼 결혼이 아니지, 이혼, 사별,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 공제 대상 자녀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이고, 부녀자 세대주는 여성이 세대주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소득 활동하는 맞벌이 여성인 경우 추가로 50만 원 공제 주는데, 부녀자 세대주 및 맞벌이 여성 공제는 추가 공제는 소득 금액 얼마 이하? 3천만 원 이하에 되지. 조건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고,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세대주 또는 맞벌이 여성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세부담 최소화니까 한부모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몇 세 이상 자녀?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씩. 2명이면 15만 원, 15만 원에서 30만 원이고, 만약에 3명이면 15만 원, 15만 원에다가 2인 초과 1인당 30만 원이니까 3명이면 60만 원의 세액 공제가 발생하고요. 출산 및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는 이번 연도에 이번 년에 출산했고 입양하면 30만 원 세액 공제, 둘째일 때는 50만 원, 셋째일 때는 30만 원 세액 공제 해주고요. 주고,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은 급여 명세서를 만드는 폼입니다.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은 이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있고, 수당 등록에는 이제 또 비과세 수당과 가세 수당이 있어요. 비과세 수당은 야간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은 무슨 직여야 되고, 생산 직여야 되고, 직전 연원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야 되고,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야 됩니다. 생산직이면서 직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이 조건을 갖추면 무슨 등록 가서? 사원 등록 가서, 사원 등록 가서 생산직의 연장근로 비과세 직전 총급여 여기까지 넣어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에 생산직이고 연장근로 비과세고 전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때 급여자료 입력을 넣었을 때 급여자료 입력에 넣었을 때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초과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무조건 뭐 한다? 가세하고,
생산직이 아니면 여기 열하고 체크 안 하겠죠. 그럼 여기 열하고 체크 안 하면 예, 생산직이 아닌 경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연장근로수당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는 요건, 제공받지 않는 요건. 제공받지 않는 요건은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험이 받는 조건, 안 받는 조건. 안 받는 조건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그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경우에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고 공동 명의면 배우자가 예, 끌고 나가 배우자도 끌고 나가고, 그지? 또 본인도 이제 끌고 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둘 다 공제 가능해요. 20만 원 한도고 기타 일찍비나 숙직비는 별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는 육아수당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지? 10만 원까지 비과세고 예,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까지 예, 비과세. 해외 근로는 예, 일반적인 해외 근로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고 뭐 원양어선, 해외 건설, 그지? 예. 이런 경우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해외 근로 비과세가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예, 사원 등록 가서 국외 근로 제공을 예,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국외 근로 제공해서 월 100만 원 비과세인지 300만 원 비과세인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예, 야간 근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예, 일찍비나 숙직비, 6세 예, 육아수당, 연구보조, 해외 근로 아닌 것들은 가세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제 등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까지는 자동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 안 돼 있는 가불금, 경조사비, 직장공제비, 건강보험료 정산, 고용보험료 정산 나오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예, 국민연금 보수월액 예, 입력하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보수월액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총 급여에서 비과세 빼는 거 넣어주면 돼. 응?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뺀 거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팁이 아니라 추가사항 가시면 학자금 상한 공제 여부, 중소기업 취업 예, 감면 여부, 예, 두루누리 사회보험 여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학자금 상한 공제 여부는 우리 사원 등록에 추가사항이 있다는 거, 학자금 상한 공제 여부, 중소기업 취업 예, 감면 여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여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 파트가 이제 실무시험 10점이죠. 실무시험 10점. 아, 이게 세무 2급은 10점이고 세무 1급은 10점은 아니에요. 특별소득공제, 예, 기타 소득공제를 포함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6가지고 우리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외우면 주, 신, 교육, 기부, 보험. 주신, 교육, 기부, 의료보험. 예. 주택자금 공제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1주택 세대주야 됩니다. 1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뺀 나머지는 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세액 공제, 그 다음에 뭐 주택저축 이런 것들은 예. 월세 세액 공제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은 근로자인 부양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무슨 제한 있고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은 없고 누가 쓴 거 안 된다. 형제자매나 위탁아동 쓴 거 안 되고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고 누가 쓴 거 안 된다. 존속이 쓴 거 안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오면 그냥 넣어주면 되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고 한도도 없고 존속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고
의료비세 공제는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는데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만, 그지? 질병치료, 예방, 요양 목적만 공제되고, 미용 목적이나 건강 증진은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소득 제한도 있고 연령 제한도 있고 보장성만 되죠. 보장성만. 여기가 원래가 이제 따지면 보장성이죠, 그지? 보장성. 보장성만 되지 저축성은 안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소득을 줄 때 무슨 징수했으면 원천 징수했으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작성할 때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줘야지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려면 무슨 등록가서? 사원 등록가서 기본사항에 사원 등록의 기본사항에 오른쪽 하단에 무슨 연월일? 퇴사 연월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이제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형제, 자매, 존속, 비속으로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에 걸려야 돼요. 십자가에 걸려야 되니까 존속의 형제, 자매 안 되고요. 그치?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 안 되고, 비속은 가능합니다. 비속은 가능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손자, 손녀, 더 위로 올라가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가능하고요. 수급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십자가에 안 걸려도 수급자가 실제 동거인인 경우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존속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안 되고 형제 및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 부양가족 안 들어가고, 비속의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단 비속이 기본공제에 대한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소득 없는 장애인인 경우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비속, 존속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보시면 돼요. 그지? 존속은 원칙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나 수급자는 반드시 동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사업상, 근무상, 질병상, 취약상의 원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무슨 가족에? 부양 가족에 들어갑니다. 6번은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급조서 미제출 항목 또는 이제 미제출 비과세라는 표현 써요. 지급조서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했다는 보조서류. 소득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급조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급조서 미제출 항목은 비과세인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일찍비나 숙직비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급여자료 입력을 해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주로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비과세인 식대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45페이지 7번이 되게 중요하죠. 45페이지 7번. 사원 등록 및 연말정산 시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총 급여 또는 총 근로소득이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 150만 원 이하거나,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은 무슨적 원천징수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이 안 들어가요. 그지?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이런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중 분리과세는 복권 등 당첨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소득인 주택임대 총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총 사적요금 소득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8번부터의 내용은 그냥 참고로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급여 입력 연말정산 작성 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